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1조 원 규모 초대형 신공항. 전 세계가 탐내던 이 거점에서 그들은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중국은 경악했고 프랑스, 독일, 미국은 믿지 못했습니다. 공짜를 내건 중국, 수익을 강조한 미국, 완벽을 약속한 독일.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선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감독누리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자마트입니다. 카자흐스탄 교통개발청 소속으로 이번 알마티 서부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죠. 그 발표가 나던 날, 저는 대통령궁 2층 브리핑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섰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하늘을 잇는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세계가 오가는 관문, 바로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카자흐스탄 언론은 21세기 실크로드의 부활이라며 대서특필했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1조 원 규모, 연간 1억 명 수용 가능한 초대형 국제 허브 공항. 저도 그 회견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단순한 중간 경유지가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내부 회의실에서는 각 부처의 충돌이 시작됐거든요. 재무부는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외교부는 중국과의 전략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립을 주장했죠. 국방부는 공항 부지가 군사 안보상 민감하다는 의견을 냈고 반대로 문화체육부는 이건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차가운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축이면서도 머리는 뜨거웠죠.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지 그 방향을 정하는 일이었거든요. 외신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CNN은 중앙아시아판 두바이 흉내라고 비웃었고 BBC는 중국의 새 식민항이 또 생기려 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노골적으로 말했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허브공항이냐.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도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알마티 시민들은 열광했어요. 우리가 왜 늘 베이징이나 두바이를 거쳐야 하죠?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죠. 하지만 타 지역 국민들은 냉소했습니다. 또 알마티냐? 수도도 아닌데 왜 다 몰아주나? 1조를 공항에 쏟을 돈이 있으면 병원부터 좀 세워라. 우리 안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단지 예산이나 입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충돌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가끔씩 밤늦게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5개국의 제안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택할 것인가?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미래를 택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100년을 다시 쓰는 결정이었죠. 제안서 공개 날, 저는 새벽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국제 입찰 설명회, 1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세계 주요국이 몰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은 고무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강한 상대들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건 중국 대표 왕샤오밍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카자흐어로 인사부터 건넸어요.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거 실크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길로 이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충격적인 조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건설비 전액 무상. 1년 내 완공 보장. 향후 50년간 운영 적자 전액 보전. 군사 및 민간 겸용 개발 지원. 1대1로 핵심 거점 지정. 연간 1천만 명 중국 관광객 유치 약속. 재무부 장관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야. 거의 자선 사업이잖아.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벌써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죠. 다음은 미국. 브래들리 존슨이라는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공항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현된 상업시설, 쇼핑몰, 글로벌 항공망 계획, 재무적 수익률을 정밀하게 계산해 보여줬고 심지어 30년간 공항 지분 일부를 미국이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죠. 교통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익성만 따지면 미국이 제일이야. 그리고 세 번째, 독일 프라포트사. 하인츠 밀러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정확성, 정시성, 정밀성. 이것이 독일 공항의 철학입니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에서 몇몇 장관들은 신뢰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전자동 수화물 시스템, 5년간 지연율 0% 달성,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낸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표엔 단 한 줄의 감정도 없었거든요. 우리 문화, 우리 정서, 그걸 고려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 문득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때 제 옆에 앉은 굴나라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효율은 좋은데 너무 딱딱하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장관들 간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중국이 제일 현실적이지. 미국도 나쁘지 않아. 독일은 좀 딱딱하긴 해도 완성도는 최고니까. 그리고 그 옆,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안서는 책상 맨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몇몇은 아예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우리처럼 복잡한 공항 시스템을 수출해 본 적이 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목록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윤강민 단장이 곧 발표 순서에 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강민 단장이 연단 앞에 섰을 때 회의장 공기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충격적인 조건, 미국의 자본 전략, 독일의 완벽함까지 보고 난 뒤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순간만큼은 기대를 거의 접고 있었습니다. 윤 단장은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비즈니스 셔츠 차림이었어요. 말없이 준비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화면을 띄웠죠. 그때 장피에르, 프랑스 대표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그 작은 아시아 공항이 우리 파리 샤를드골과 경쟁을 한다고? 옆에 있던 독일 하인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험도 실적도 없는 회사 아닌가요? 공항 수출은커녕 해외 시공도 처음이라던데요. 브래들리는 노골적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우리 회의 위원들조차 뒤를 돌아앉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 이미 중국으로 기운 것 뻔한데. 윤 단장은 그 모든 조롱을 그냥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엔 당황도 짜증도 없었죠. 오히려 잔잔한 미소만 어렴풋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꺼낸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윤강민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울림을 가졌습니다. 그 뒤 이어진 발표는 기존 발표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거대한 투자 수익이나 고성능 장비가 아니라 공항을 이루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이야기했거든요. 입국 13분, 출국 19분 시스템. 99.99% 정확도의 수화물 추적. 무인자율 운영 AI 시스템. 15개 언어 고객 안내. CEO가 직접 매주 1회 현장 순찰. 스크린에 흐르는 인천공항 내부 모습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매우 질서 있고 따뜻했어요. 그런데도 회의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하인츠가 중간에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이미 대부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천만의 독자적 기술이 있습니까? 윤 단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특허 기반의 AI 혼잡도 예측 시스템, 자동 수화물 추적 연계 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운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브래들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이요? 공항은 비즈니스입니다. 감성으로 수익을 내진 못하죠. 우리 위원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투덜댔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그냥 형식적인 참여니까. 그 순간 저는 옆에서 듣고 있던 굴나라 실장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뚜렷하게 말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윤강민 단장은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철학이 있었고 말의 속도는 느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도 박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한 명의 발표가 지금 이 회의장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걸. 공식 실사단 일정.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사실 기대는 없었습니다. 다들 말했어요. 우린 그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오는 거다. 인천공항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런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국장까지 걸리는 시간 고작 5분. 줄도 안 섰습니다. 전광판엔 대기 시간 0분. 입국 심사관이 얼굴을 보기도 전에 안면 인식이 완료됐고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교통부 국장이 말했죠. 지금 비행기에서 내린 지 15분도 안 지났잖아. 그리고 우리를 안내한 직원이 유창한 카자흐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천공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지어 공항 CEO가 직접 휠체어를 밀며 노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건 뭐지? 보여주기인가? 연출인가?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 보안 요원, 안내원 모두가 똑같은 미소와 친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굴나라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님,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AI가 공항 내 혼잡도를 예측하고 인력을 자동 배치하는 시스템, 10초 안에 출입국이 가능한 스마트 게이트, 자동 수화물 추적 앱, 그리고 직원 전용 복지시설과 자녀 돌봄 센터까지. 정말 말 그대로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사람 중심, 진심 중심. 회의장에서 조롱받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확실히. 그날 밤 외교부 정보통이 긴급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중국과 타국 간 체결된 1대1로 공항 계약 원문. 327페이지. 처음엔 너무 길어 다들 넘기기 바빴죠. 그런데 놀라운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후 공항 운영권과 항공 관제권 자동 귀속. 군용기 이착륙 허용. 제3국 상업항공사 제한 권한. 관제시설 단독 점유권.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주권을 넘기는 계약입니다. 정보부장은 종이 뭉치를 탁 내리치며 말했죠. 중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습니다. 달콤한 조건으로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무부는 달랐습니다. 그건 30년 뒤 이야기잖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고 인프라야. 회의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먼 미래의 위험.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료도 운영권도 요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심지어 연수와 기술 이전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죠.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궁 상황실. 밤 10시 전 강요 출석. 국군을 가를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여전히 중국을 주장했습니다. 공짜로 지어주는데 뭐가 문제냐? 군사기지화는 지나친 추측이다. 외교부는 미국을 밀었고 산업부는 여전히 독일을 선호했죠.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회의의 주변부였습니다. 그때 굴나라 실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한 글자씩 내뱉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약하려는 건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 쉴 미래입니다. 중국은 땅을 원하고 한국은 친구가 되려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지키려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대통령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장관들이 모두 일어났고 대통령은 한 장 한 장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모든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의자 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죠. 우리는 한국과 손잡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다가 곧 박수로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결정. 카자흐스탄은 돈이 아닌 신뢰, 완벽이 아닌 철학, 기술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 후 계약 체결식. 윤강민 단장이 마주 앉았고 양국 대표단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눴습니다. 계약 조건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무상. 공항 운영권 20년 후 전면 이양. 수익 배분 70% 카자흐스탄 귀속. 윤강민 단장은 말했습니다.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계약식장 스크린에는 인천공항에서 연수받고 있는 청년 아딜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배우고 싶어 한국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무대 위 카자흐스탄 청년과 한국 청년이 손을 맞잡고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년 전 총을 함께 들었던 형제. 이제는 하늘길을 함께 날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 나라를 향한 진심, 그 모든 게 하나로 모여 만든 형제의 공항. 이제 우리는 하늘 위에서 다시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심을 선택한 카자흐스탄의 결정,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